네, 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 놓치지 않고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 뉴스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코스피 급락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진짜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검은 화요일이다 이렇게 불렸는데요. 예. 코스피가 하루 만에 450포인트 넘게 빠졌고 6천선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예. 네, 떨어진 폭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낙폭이 6%가 넘어서면서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인데 네. 이 종목들도 10% 넘게 빠지게 됐습니다. 네. 시장의 기둥들이 휘청이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방산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무기 만드는 회사들 주가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사실 전쟁 우려가 좀 커지면 방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370조 원이 사라진 거예요. 37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한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전 세계 주식시장 가운데 우리 시장의 낙폭이 가장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굉장히 빠르게 뛰었는데 사실 미국 증시는 거의 제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 달 만에 50% 가까이 올랐고요. 비유하자면 숨이 찰 만큼 달려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 전문가들 말을 어제 좀 들어보니까 과열 신호도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평균선보다 얼마나 위에 있는지를 보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때 그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요? 이때 사실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좀 보급이 되면서 관련 주가가 좀 폭등했었잖아요. 예. 그때랑 비교를 한 건데 한마디로 열이 많이 오른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하나가 이 환율 문제입니다. 중동 불안이 커지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예. 환율이 1,440원대에서 오늘 1,500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비쌀 때 팔고 좀 달러로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주식을 더 팔게 되고 지수는 더 밀리게 됩니다. 네, 오늘 새벽 외환시장에서 이제 한때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1,50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한 게 2008년 네. 예, 세계 금융시장 위기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종가는 좀 더 낮아져서 1,480원대를 기록하긴 했는데 지금 네. 원달러 환율은 일단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은 또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일단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주식은 무너졌는데 비트코인은 다시 1억 원 선으로 어제 좀 올라갔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보시면 일단 투자자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이번 충돌이 생각보다 오래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예.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빠진 틈을 타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겁니다. 싸게 나왔을 때 빨리 사겠다는 건데 예. 또 하나는 이란 내부 상황인데요. 예. 사실 불안이 커지면 자산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만 앞으로 계속 오를지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겁을 먹으면 가장 먼저 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금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냐면 주가도 그렇습니다만 어제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금값이 4%나 하락을 했어요.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지상군 투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 본격적인 압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 더 큰 파도가 올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음, 전쟁이 사실 4주에서 5주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오래 끌 능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인터뷰에서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닫아놓진 않았습니다. 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봤을까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도 있는데요. 예. 이번 전쟁은 처음에 통신망을 좀 흔드는 사이버 전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중전, 해상전으로 번지게 됐고요. 예. 미사일이랑 전투기, 군함이 움직이는 단계였습니다. 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내건 목표를 좀 보시면 예.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 해군력을 약화하겠다. 예. 그리고 핵 능력을 제거하고 무장 세력을 지원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 미사일 기지나 해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랑 바다에서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핵 시설은 좀 다른데요. 음, 핵 시설은 사실 깊은 지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두꺼운 콘크리트 밑에 묻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중 폭격만으로는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건데요. 예. 그래서 일단 문을 부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겁니다. 음,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라크전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네, 더 길어질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상군을 투입하면 판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미군 희생도 늘 수 있고요. 민간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는데 음, 이제 뭐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못 빼는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예. 다만 미국의 분위기는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냐면 음. CNN 보도를 보시면 이 지상군 파병에 찬성하는 여론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10명 중 1명 꼴입니다. 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사례도 좀 부담인데요. 예. 아프간전에서 미군이 약 1,900명 정도 목숨을 잃은 걸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라크전에서만 3,000명 넘게 희생된 걸로 전해집니다. 그래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이라는 네.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이 국민들 지금 이란 중동 지역에 머무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정부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속보가 좀 전해졌는데요. 예.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3명 정도가 1,200km를 달려서 육로로 이동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65명, 그리고 음. 바레인과 이라크에서도 각각 2명씩 대피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예, 예. 이번 대피 대상에는 이란 여자 배구 대표팀 맡고 있는 이도희 감독도 포함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어온 이기재 선수도 포함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안전 최대한 안전하게 또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통합법 난항입니다. 네, 통합법 난항. 충남 대전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월 국회 문턱은 결국에 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쟁점은 간단한데요. 이 두 지역의 법안을 같이 처리하느냐 혹은 따로 처리하느냐 이 문제인데 예. 이 민주당은 충남과 대전 그리고 TK 법안을 함께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일단 한쪽만 먼저 통과시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국민의힘은 TK 법안을 먼저 다루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법사위부터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단 당신 때문에 막혔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좀 적지 않은데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는 TK 통합법에 찬성을 했다가 예. 이 지역 반발이 나오니까 반대로 돌아섰고 다시 당론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예. 그래서 입장이 몇 번 바뀐 거고 왜 그러냐. 민주당에선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대구시장 선거를 따로 치르면 혹시 민주당의 자리
내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이 다른 지역 법안과 함께 처리하려는 노력이 좀 충분했냐 이런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 광주 전남 특별법 먼저 통과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한 민주당 의원이랑 식사를 좀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예. 이러다가 우리가 발목 잡았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전 광주 전남이랑 이런 핑계 대지 말고 통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통합이랑 큰 그림 놓고 양쪽이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지방자치단체 통합 여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낙후된 도시들 인구 감소적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해서 함께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시간 남아 있습니다. 예. 핵심은 좀 시점인데 4월 중순까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새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제 중앙선관위 설명을 좀 봤는데 법에 꼭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마감일을 정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다만 이제 현실적인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선거구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예. 적어도 선거일 50일 전쯤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선거 50일 전쯤이면 언제까지예요? 날짜로 보면 4월 14일 정도입니다. 4월 14일. 그럼 4월 14일까지 통과하면 그 통합 특별 시장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통합특별법 통과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예산 지원이 매년 5조 원씩 네.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4년 동안 20조 원이 지원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대전, 대구, 경북도 이 통합특별법 관련해서 좀 충남, 대전은 조금 입장이 다른데 대구, 경북은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 충남, 대전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좀 더 받아들인 그런 안을 좀 통과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네, 성일종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잠시 뒤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더 눈여겨볼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대구 간 죄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장외투쟁에 나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외투쟁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면 예. 제가 어제 장외투쟁에 다녀왔는데 우선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사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도 지금 24시간 정도만 지나면 네. 여당이 지금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하루밖에 하질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부작용을 알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상 국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국회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걸어서 이제 장외투쟁을 했는데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걸어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2시간 나와 반이나 있는데 걸려요? 실제로는 한 4시간 반 정도 소요되기는 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좀 다녀왔는데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해서 여론전에 승리했냐 이렇게 좀 보시면 의원들이 몇 명이나 간 거예요? 의원들 한 50명 내외로 나왔고요. 예. 당협위원장도 함께 했는데 당에서는 세 가지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가 아쉽다고. 네. 예.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집회 시위 신고가 안 돼 있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했거든요.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보좌관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동을 했는데 집회 시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집회 시위 신고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요 네. 침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손팻말 같은 건 들고 있던데. 팻말도 잠깐씩 들었는데 그랬군요. 공식적인 집회가 아니라서 별다른 구호는 외치지 못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윤어게인이랑 부정선거 깃발이 나붙겼다. 그래서 메시지가 분산됐다. 이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예. 어제 현장을 둘러보면서 윤어게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깃발들이 좀 나붙겼고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우리공화당 깃발까지
의원까지 좀 나부끼는 장면도 목격이 됐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목표는 이 사법 3법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자였잖아요. 예예. 그래서 메시지가 분산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왔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요. 이 사법개혁 3법 지금 일단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메시지 당사자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 지금 뭐 필리핀 순방 중이죠. 필리핀 순방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 의원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 고생한 보람이 없다. 음,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음.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성일정 의원 연결해서 이것도 좀 물어봐야겠는데요.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 또 비주류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친한계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중앙윤리위에 제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이 배현진 의원이랑 우재준 의원을 포함해서 친한계 인사 8명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이건데요. 음,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었잖아요. 예. 여기에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 했는데 이렇게 동행한 게 해당 행위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당에서 그 시각에 뭐 하고 있었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고 중앙당사는 압수수색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전선에서 우리가 싸울 때 딴 데 가 있었다. 이런 게 문제 제기의 핵심인데요. 예. 이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음, 비공개 자리에서 해당 행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장 대표가 전해졌습니다.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전해졌고요. 아, 예. 제가 어제 국민의힘 장외투쟁 현장에 다녀왔다고 했었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이 좀 벌어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예. 이 우재준 의원을 향해서 일부 지지자들이 너 한동훈 왜 지지하냐? 배신자다. 집에 가라.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한 장면이 꽤 자주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재준 의원이 지지자들한테 다 내쫓으면 어떡하냐. 당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싸워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재준 의원은 친한계 의원이고요. 우재준 의원도 지금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김혜지 의원, 안상훈 의원, 진종호 의원, 정성국 의원, 배현진 의원, 우재준 의원, 박정훈 의원까지 다 제소가 된 거예요. 네, 한 8명 정도로 된다고 알려지는데 음. 그 의원 모두가 제소된 상황입니다. 그 제소된 의원들도 어제 장애투쟁에 나왔습니까? 몇몇 의원은 보이진 않았고요. 예. 유용원 의원이나 우재준 의원, 한지아 의원 같은 이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얼마 전에 대구에 갔었고요. 네. 이번에 또 부산으로 간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같이 가는 거겠죠? 분위기로 보면 동행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예. 한 전 대표가 오는 7일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친한계 인사들도 부산 일정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우재준 최고위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사실 나는 부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탄압이라고 하면 네. 오히려 더 한 전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종호 의원도 차라리 나부터 제명하라. 그러면 부산에서 민심을 우선 듣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흐름만 보면은 일단 물러서기보다는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 혹시 취재해 보셨습니까? 출마하는 겁니까? 일단 부산으로 옮기기 때문에 발걸음으로 옮기면서 사실 부산 지역 혹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정치인의 그 의중을 보려면 발을 봐야 한다. 아, 말보다는 발을 쫓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지금 얼마 전에 그럼 대구를 갔다가 네. 이번에 이제 부산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 전 대표 측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일단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계속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안 나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전 대표한테도 직접 물어봤는데 내가 재보궐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기해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대구랑 부산이잖아요. 예, 대구에서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대구시장을 공식적으로 출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지역구도 자리가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부산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이 또 이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가 좀 빈자리가 되니까 이 빈자리를 찾아서 한 전 대표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발을 보면 행보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건데 음,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힘이나 예. 지역 조직들, 시민단체들까지 원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런 지역 조직들의 힘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당권파에서 우재준 의원이나 또 배현진 의원 같은 친한계 인사들을 계속해서 제명하려고 하고 또 예. 이제 윤리위 제소까지 하는 상황이잖아요. 음, 이렇게 해서 계속 힘을 빼게 되다 보면 한 전 대표가 결국 힘을 좀 쓸 수 있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기영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